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보통 어디서 왔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날은 수원에서 자고 어느 날은 광명에서 자고 또 어느 날은 목동에서 자고 어느 날은 의정부에서 자는데 어디서 왔다 해야 하나 라고 한참 고민하다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때에서 온 방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많은 버스들 우리 그죠? 메타버스, 그다음에 또 해피버스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화려한 버스는 처음이죠, 그죠? 우리 어치버스. 뭐 어차피 집에 가실 때는 다들 시외버스 타시겠지만 우리 이 멋진 행사 이렇게 후에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제 긴장감 푸는 시간입니다. 크루즈에 결단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배 크기가 작아서 우리 배수정 대표이사님이 배를 수정하시려고 그래서 배를 수정하시려고 하니까 이미애 부사장님이 이미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배냐, 거기 가면 산다라고 해서 어떤 배냐 하니까 노아의 방주성 정무라고 이렇게 멋지고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제 긴장감 푸는 시간입니다. 참 오늘 제가 평생이라 봤자 아메이 제가 18년 19년 정도 했는데요.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평생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면은 남 이야기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구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세 사업자 출신입니다. 2세 사업자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부모님과 함께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노력들이 왠지 그 노동의 가치가 폄하가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2세 사업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별로 소개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어떤 대단한 성취도 그 근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아메이를 주시고 그 아메이를 주시기 전에 생명을 먼저 주신 오늘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적극적인 성향으로 소녀 때부터 늘 뭔가를 찾는 분이었어요. 루커라 그러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삶의 방향성은 다채롭게 변화하는데요. 남편을 위한 삶으로 서포터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한 삶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창 시절에 중간중간 작은 실수로 몇 번의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 대단한 가능성을 보신 저희 어머니는 내가 못다한 학업의 꿈,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지 라고 해서 제 친구 부모님 가족과 함께 서울대 투어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파트너한테 PT 갈지 안 갈지 안 물어보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울대를 투어를 갔다 오고 실패 한계선으로 연세대 고려대까지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네, 간절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서울대 나왔단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나왔으니까 말하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랑 저는 공동의 기적, 둘 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적은 처음부터
서울대를 그 직전에 수능 직전에 포기할 정도의 성적이 아니었겠죠. 그 전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겠죠. 그때쯤에 저희 집에 아메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메이를 받아들인 저희 어머니의 자세 변화는 평생을 내 아들이라는 열쇠를 잘 다듬어서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리만족의 도구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뜻과 마음과 마음 같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내가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고 첫 번째 결단하신 날이었습니다. 자영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사실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맡겨졌었고 사투리가 심한 아이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빨아서 준 거 먹고 우린 그렇게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서 어쩌다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항상 파트너들과 함께 했었고 무엇보다 미팅이 끝나고 어디 갔다 오시면 늘 파김치가 돼서 기절해 계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이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지나고 전 잘 모르지만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네, 이 박수는 저희 어머니에게 바치는 박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2년 더해서 5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네, 이제 박수를 칠 시간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바쁘셨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면회 한 번 안 오셨습니다.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와, 아메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줬을까요? 저는 뭐 아메이 영재가 아니에요. 아메이를 어려서부터 난 친구 6명은 미리 사귀어놨어. 요즘 이런 애들 있던데 저는 아메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주부들이 하는 거라서 안 하고 싶었어요. 주부들이 하는 일인데 나 같은 10대가 어떻게 그 리그에 들어가지?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충격적인 사진이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형수술했냐고. 네. 우리는 뇌 성형수술하는 집단이잖아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고요. 아메이가 제 표정을 바꿔준 것 같아요.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에게 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라는 신뢰 있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A형, 돌다리 두들기다가 부셔버리는 스타일. 행동하지 않죠, 잘 처음에. 근데 그런 저에게 어머니라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아메이 비즈니스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그런 호기심,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사업하면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레임, 어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믹스가 되어가지고 저한테 커다란 아메이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운데 사진 보시듯이 저의 아메이 시작은 저 때가 23살이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친구, 그 친구와 그 리더님과 저랑 이제 저 때가 같은 나이죠. 한껏 성숙하죠. 맞습니다. 아메이는 미리 미래를 준비하듯이 저는 미리 늙어 있었습니다. 40 이후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 압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메이 제일 어려울 때는 바쁠 때가 아니죠. 할 거 많을 때는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앉아있는 나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많은 주부 리더님들은 뉴 SP도 주부고 뉴 GP도 주부고 뉴 PT도 주부고 뉴 다이아몬드도 주부인데 나 과연 될까? 3개월 차 꽃잎파리 뜯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답이 있나 정말 이 안에? 나 괜히 2년, 1년 허비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스타트 라인만 괜히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고민만 하지는 않았어요.
뛰면서 고민하라라는 리더님의 메시지 들어보셨죠? 계속 뭔가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두드림에 실구매자인 3, 40대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사업 설명하러 가면 예스나 노를 해야 될 건데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도 안 끝내고 내 사업 설명 듣지도 않았어요. 이미 불쾌한 거예요. 도와준다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나은데 내가 계속 도와주겠다 하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업 설명 칠판 들고 다녔거든요. 문 앞에 10살 정도 많은 사람의 집 앞에서 제가 사업 설명하러 딱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은 거절 없게 해달라가 아니고 오늘은 야단 안 맞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쭈그러들다니까. 제가 꿈이 어디까지 쭈그러드냐면 ABC 나갈 때 카트 가득 채우고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꿈이 작아지더라니까요. 점점 꿈이 작아지더라고 사람이. 잘 안 되니까, 대만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 이야기를 만약에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전단지도 붙여보고 경비 아저씨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콜드 컨택도 해봤고 되지도 않는 마사지 사람들 코에 다 잡아 넣어가면서도 해봤고 요리랍시고 뭔가 다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뭐 그런 걸 좀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원하는데 너무 수단이 없으니까 너무 잘 되고 싶은데 아메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다 따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에메랄드 가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지 세레그가 잘 가고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갔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가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퀄리파이를 한 달 남겨놓고 둘 다. 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배웠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봤자 네트워크가 남지도 않는데 뭐야 이거. 근데 5달 하고 나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울며 양파 썰기입니까? 겨자 먹기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울면서 겨우겨우 마무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 다들 축하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 황폐했어요. 미팅장 가도 한 레그밖에 없었고. 근데 그 다음 회계년도 안 쉬고 했거든요. 1, 2, 3이 아니라 1, 4, 5로 에메랄드를 다시 리퀄리파잉을 했습니다. 1, 2, 3, 4, 5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회계년도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박수칠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기가 저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너가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기, 돌. 저 그때 28살인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메이 또 윤리상 업라인 스폰서가 애를 봐줘야 됩니다. 그 애를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물통하고 저한테 다 던지고 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와, 돌이 13kg더라고요. 돌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었어요. 업고 서 있으면 우는 아이래요. 계속 걸어야 한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기저귀 이런 걸 옆에 형제의 그리듬이 갈아주고. 근데 저도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미팅장 옆에 있었는데 소변을 보려고 딱 섰는데 빽 우는 거예요. 강의장이 다 들리잖아. 어떡해. 잔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할 줄 알아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머니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인생 사명서라는 걸 적었습니다.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 방향성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적어도 일말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다가 떠나리라. 어머니가 네가 아메이 안에서 그리고 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똘똘히 생각하면서 저걸 붙여놓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건 탄생, 생명과 육체죠, 그죠?
그리고 우린 사랑을 받습니다. 물질과 사랑, 물질과 정신으로. 근데 이건 복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은 밖에 나가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는 줄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그것은 제 가슴 속 깊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제가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제가 15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나이,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파트너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전 남자잖아요. 스폰서님 진짜 아메이만 하는 것 같아요. 저 아메이만 합니다. 뭐 쉬어도 뭐 아메이를 위한 쉼이고 여가도 아메이를 위한 여가고. 저 그런 생각 들어요.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으면 열받지 않아요? 너 아메이만 하냐 하면. 왜 우리는 특기가 사업 설명이고 취미가 소비자 관리가 되면 안 됩니까? 쉴 때는 음원 들으면서 책 보면서 쉬는 게 왜 그 쉬는 게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내 인생 내가 꾸려가고 행복 충만도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남의 기준에 나도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나? 미칠 수 있을 때 미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의 Y는 생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간절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가며 열등감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문득 한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진짜 더운 여름 날이었는데요. 우리 친척들, 삼촌, 이모, 할머니 다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은 안 계셨고. 근데 그 더운 여름 날이었는데 문을 팍 열고 새까만 투피스 정장을 입으시고 구두를 신고 하이힐도 이만한 거 신잖아요. 또 아메 하시는 분들. 풀매를 하고 땀이 빨빨 흘리고 너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본인 들기 버거워 보이는 정도에 헉헉대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본체 만체하시고 저녁에는 남성들 미팅이 있기 때문에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으러 왔다 하고 불이 나게 또 떠나버리셨어요. 그 장면이 멋있다 뭐 이렇다 그때는 아무 감정 없이 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은 아들의 가슴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말은 쉽죠. 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메이, 저희 아버지의 아메이는 시간 투자, 노력 투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메이에 대한 투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살할 때 투신 자실하지 투자 자살 안 하잖아요. 팔만 낸다고 죽어집니까 이게?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긴 건 없이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모든 걸 던지고 모든 걸 얻는 걸 봤습니다. 열심히 살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인생은 평범 혹은 그 이하였던 우리도 이렇게까지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까지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데몬으로 보여주셨어요.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저걸 원하지 않는 척 하는가가 아니라 원하는 게 있을 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노래 틀면 울고 가실 것 같아서 울고 가면 또 아멘 힘들다고 오해받으니까 이 생각들이 저희의 대를 물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보다는 본인의 삶을 사시고 그걸 본 저희도 저와 저희 와이프의 삶을 살고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를 타고 흐르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멋진 다이아몬드 친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아이 친구들은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죠. 멋진 다이아몬드 친구들을 두면서 저희 부모님 이하의 이제 다이아몬드 팀들인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성공의 정신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것이 상속된다라는 거 정말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단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스폰서님이십니다. 생각 복제, 사고방식 복제, 그로 인한 행동 복제, 그로 인한 삶의 질이 복제되는 또 하나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희 파트너들의 아이들인데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부분을 상속 중이고 있지도 않을까요? 우리 조금은 더 조심해서 생각하고요. 좀 더 거침없이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